안녕하세요, 누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자연분만의 찐 후기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는 한 63, 4일차 정도 됐고요. 5월 22일 날 지금 출산을 했거든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어떻게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좀 많더라고요. 좀 놀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달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저는 쌍둥이를 임신을 확정을 짓고 병원을 좀 많이 고민했어요. 병원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이대 목동 병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집이 이제 마포다 보니까 그 근처 추천을 해주시다가 이대 목동, 세브란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두 개 병원 중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쌍둥이로 좀 유명하신 분이 전종관 교수님이시잖아요. 전종관 교수님을 따라서 가보자 병원을 이대 목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이제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대기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전 교수님이 계신 곳에는 대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11시 예약이었는데 진료를 한 3시 넘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가니까 이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순서가 한 4번째 됐을 때 이제 카톡으로 알림이 또 오고, 2번째 됐을 때에도 알림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병원 앞에서 계속 대기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알람톡 오기 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밥도 먹고 구경도 하다가 이제 순서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올라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연분만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저는 당연히 제왕절개를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자연분만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쌍둥이가 자연분만이 가능하냐 했더니 왜 못해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움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임신하면 다들 막 쉬고 집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께서 달리기도 해도 된다, 먹는 것도 제한 두지 말라, 마음껏 움직여라, 이래도 된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출산이 5월 22일이잖아요. 근데 5월 21일 날 병원에 6시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5월 21일 2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출발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피를 진짜 많이 흘렸어요.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5월 21일 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잖아요. 제가 또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날도 마지막 만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밥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초밥 먹고 촉진제를 놔주셨는데 촉진제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질정도 넣는데도 질정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8시에 이제 촉진제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 4시 정도까지 진전이 없어가지고 전종관 교수님이 양수를 터뜨리자 해가지고 양수를 터뜨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슬슬 아빠 오더니 3시 55분쯤에 이제 첫째 출산하고 4시에 둘째 출산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냥 옆에서 뭐 얘기해도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배는 너무 아프고 진짜 엄청 고생을 했지만 낳고 나니까 자연분만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대목동에서는 남편이 탯줄도 자를 수 있고 이거를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남편이 분만 과정까지 다 지켜보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보통 자연분만은 선불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불제, 후불제를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 자연분만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첫째를 이제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는데 자연분만으로 났어요. 근데 만약에 둘째가 자연분만으로 안 나온다 하면은 제왕을 했다는 사람들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분만을 하고 피를 되게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피를 되게 많이 흘리면 자연분만 추천을 안
한다. 흘리셨던 분들이 자연분만 추천 안 한다. 막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날까지도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남편이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자연분만 하자 이래가지고 병원 도착해서 자연분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분만으로 났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저 둘째는 여가였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가여도 자연분만 왜 못해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명의는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통을 진짜 오래 겪었죠? 네, 한 8시부터 양수 터뜨리고 그때부터 오후 3시 50분 정도에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진통은 좀 오래 겪은 편이에요.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양수 터뜨리고 나서는 슬슬 배가 아파와서 배가 아파오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간호사님께 내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얘기해주기로 진짜 산모가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내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 한번 먹어야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좀 열린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진짜 충격 먹고 언제까지 아파야 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또 이제 참다가 또 했는데 1cm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겠다 해서 또 참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무통을 놔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통을 하면 이제 출산이 좀 더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아보라고 해가지고 무통도 결국 안 맞고 참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연분만을 추천은 해드리지만 좀 고민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 꼬리뼈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아픈 거예요. 진짜 누워있는 게 힘들 정도로. 보통 자연분만을 출산하신 분들은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밥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출산 선불제 후불제를 다 겪은 케이스입니다. 출산 전에는 진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출산 후에는 꼬리뼈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너무 힘들게 아파가지고 이제 원래 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몸을 움직여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교수님이 그 전에 자연분만 출산한 산모들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일어날 때 이제 옆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꼭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멀쩡하니까 그냥 확 일어났는데 그 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일단 쇼크가 온 거예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베드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간호사분들 막 부르고 호출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웠어요. 근데 누웠는데도 꼬리뼈 통증이 계속돼서 교수님한테 불러달라 해서 교수님한테 도저히 못 참겠다. 꼬리뼈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다시 수술실로 갔어요. 안에 이제 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나 해가지고 그 찌꺼기를 다시 한번 쭉 빼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진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퇴근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은하씨 이제 퇴근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퇴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와서 꼬리뼈 통증이 너무 괜찮아져가지고 밥 나오는 것도 밥 먹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피가 진짜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뭐 원래 이런가 보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피가 너무 흘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생각도 없어지고 뭔가 어지러워요.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친이모가 와 계셨거든요. 남편이랑 체인지를 해가지고 친이모한테 나 너무 힘들다. 정신이 이렇게 딱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저혈당 쇼크가 한 번 더 와가지고 제가 또 그 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모가 이제 간호사분들 호출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시 또 수술실로 갔어요. 그때가 한 저녁 한
9시, 10시 정도 됐었거든요. 풍선 삽입술이라는 거를 해주셨어요. 안에 이제 이물감이 들잖아요. 그 회음부 찢은 데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풍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팽창하게 하는데 이제 피가 이제 더 이상 안 새도록. 근데 그거를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 쇠 같은 느낌이 너무 나고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 나니까 너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아까는 꼬리뼈 통증이 괜찮아졌었는데 이제는 그 이물감 때문에 누워있기가 너무 힘들고 진통이 다시 오는 느낌인 거예요. 진통이랑 그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버티고 있었죠. 그래도 피가 이렇게 해야지 멈춘다 해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술실에서 꼬박 날밤을 샜어요. 그 수술실에서 이제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이거 빼달라. 피 차라리 더 많이 흘리는 게 낫겠다 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간호사분들께서 다시 전종관 교수님을 호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종관 교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빼고 안에 피 찌꺼기가 더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뺐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찍고 꼬매고 이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자연분만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저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자연분만을 하니까 진짜 회복이 진짜 남다르고요. 지금 63, 4일 차인데 회복이 일단 남다르고 그리고 일단 흉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도 편하고 먹는 것도 되게 자유롭고 임산부라고 해서 회도 좀 조절하곤 했는데 참치는 일단 절대 안 먹었고요. 연어, 제가 좋아하는 연어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출산 전에 손수건 같은 것들 많이 빨아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추천해드릴 게 일단 손수건을 구매를 했고 저는 이 통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이소에서 이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샀는데 여러 개 많이 사가지고 그냥 기저귀 가리대 옆에다가 냅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손수건 접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열어서 꺼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이 통은 진짜 엄청 추천드린다. 네. 애기들 거 막 빨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 빨래 할 때 또 추천해드릴 게 저는 이거 마더케이 디아 섬유유연제랑 마더케이 디아 세탁세제 이거 사용했는데 일단 섬유유연제 무염이라고 했는데 소재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었고 네, 지금까지 뭐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